북한이 국경지역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발 무인기에 추가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 북한 대내용 매체들은 연이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그제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하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어제 저녁 8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타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행동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절대 도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공격하면 김여정이 말한 서울 깡패가 뭔지를 정말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그동안 이를 갈고 준비한 한국의 무시무시한 화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7일 30년 이상 벼랑 끝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공습을 통해 제거했습니다. 이후 새로 출범한 헤즈볼라 지도부까지 첫 해합을 가진 10월 4일 나스랄라와 같은 방식의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각각 폭격 작전에 폭탄 100여 발이 투하되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융단 폭격에 사용된 대부분은 벙커버스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현존 전투기 가운데 무장 탑재량이 가장 많은 F-15I가 대거 동원되어 각각 2000파운드 약 910kg급 대형 항공폭탄을 각각 6발을 달고 이륙해 폭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은 정말로 엄청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공군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F-15 전투기와 대량의 벙커버스터 무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이번 베이루트 공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강도의 지하시설 타격작전이 평양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전투기는 벙커버스터로 지하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등 북한의 포병부대를 순식간에 전멸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도발에 대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KF-16, FA-50, F-5 등 10여 대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KF-16은 AIM-9M 공대공 미사일을, FA-50은 AIM-9L 공대공 미사일과 KGB 공대지 폭탄을, F-5는 KGB 공대지 폭탄을 각각 서해 해상 사격장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적이 장사정포로 도발해 오면 FA-50과 F-5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를 투하해 적 장사정포가 위치한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는 전술을 직접 시험해 본 것입니다. KGB는 과거 북한군이 연평도 사건을 벌이자 F-15로 반격하려 했지만 당시 군이 가지고 있던 제2단의 사정거리가 짧아 반격할 수 없어서 개발한 한국형 유도 폭탄입니다. 제2단은 사거리가 최대 30km에 불과하지만 KGB는 활강 날개를 달아 최대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권을 노리는 천여 문의 북한 장거리포가 배치된 갱도형 진지 입구를 폭격한다고 했습니다. 한 발에 비싼 값을 하는 현무나 고위력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쓰기보다 대당 1억 원밖에 하지 않지만 놀라운 정확도와 파괴력을 지닌 KGB를 활용하는 전술입니다. 한국은 유사시 북한을 향해 공격할 K9 자주포, 단정 로켓 천무,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지만 여기 압도적인 공중전을 펼칠 수 있는 KGB는 순식간에 끝장을 내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육군의 포병 단독으로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하는 것보다 북한이 가지지 못한 공군의 화력까지 합세하면 해당 전력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GB는 극강의 가성비로 사우디가 도입해 실전에 사용한 바 있고 지난해 태국이 도입해 F-16에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원점을 초토화시키는 훈련하는 동안 북한은 전투기를 날릴 연료가 없어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실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대형지도 위에 군인들이 모형 비행기를 들고 장난감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에 물자를 공급하는 자강도 실태가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강도 지역이 올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다리와 도로가 끊어지고 얼마나 생명을 잃었는지 추산이 안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자강도에 비축된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탈탈 털어 보냈는데 최근 피해로 생산시설까지 가동이 중단되어 당장 전쟁을 할 물자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량난도 심각해져서 비축한 물자를 인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하면 식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포병부대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시키고 한국에게 겁을 주려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김정은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에게 최근 한국은 더욱 무시무시한 시험 발사를 선보였습니다. 공군은 지난 10월 8일, 10일 두 차례 걸쳐 서해 상공에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타우러스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F-15K 전투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의 사격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항공 유사 시 타우러스 미사일로 북한의 유세와 숨겨진 핵시설을 파괴할 계획인데 이번 시험은 7년 만에 국내에서 시험된 것으로 김정은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 독일에서 들여와 전력화된 공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공대지 무기 체계입니다. 대당 가격만 약 20억 원, 최고 속도 시속 1163km,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적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적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이 미사일을 도입할 때 독일에게 팔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국에 약 260발이 도입되어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라고 애타게 애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독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2024 호국 훈련을 앞두고 기갑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육군 8기동사단은 10일과 11일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등 궤도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최대 180km가 넘는 거리를 자력 기동하며 강원도, 경기도 등 훈련적으로 부대를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포병부대를 내세웠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군의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포병부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면 보게 될 장면이라면서 최근 북한군의 진짜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너 먹는 거 반만 인민들 나눠주라. 한국의 강력한 화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북한 땅을 탐내는 중국에게까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중국인이 한국 전쟁을 왜곡하고 중국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자 이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14억 중국 인구가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거대한 중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작은 기업 인프레시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을 지킬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약탈, 침탈 혹은 전쟁 속 해외로 들어간 한국 인물들을 가져오자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 1위 유명 경매 사이트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이곳에 올라온 모든 한국의 유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많은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여기 보이는 한국전쟁 당시에 희소성 높은 우표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에 여러가지 유물들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놀라워하며 이 한국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6.25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선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 필리핀에선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 태국에선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의료 물품, 금전 등 도움을 받은 참전국들은 이 기업을 기적이라 칭하며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도 국내 각지에서 도움을 받은 참전용사들은 이들로 인해 따뜻한 끼니 그리고 일상생활할 수 있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의 후원 창구를 문의했습니다. 이 인프레시는 최근 아주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출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0대 학도병들이 전쟁에 참전 전 의지를 담은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장인과 협업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조국 위에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의지를 새긴 서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각인하여 완벽하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실제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있으며 휴대폰, 가방, 차키 등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연예인 아이키 등 다양한 유명인들도 인프레시의 굿즈를 통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키링을 비롯한 모든 굿즈의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 유공자에게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기에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굿즈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인프레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역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